안녕하세요, 구테타코리아 이시장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얘기는 제가 썸네일에도 말해놨듯이 독일에 계신 한 교민분 중에서 무려 자가부동산 10채를 소유하고 계신 분을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가부동산 10채,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?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셨을까요? 제가 질문이 너무 많았어요. 그래서 질문을 막 준비해가지고 이제 전화 인터뷰를 한 1시간 정도 했는데요. 먼저 저의 첫 질문은 그거였습니다.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느냐. 그래서 이분의 얘기는 이분이 한 20몇 년 전에 첫 직장을 한국에서 시작을 하실 때에 20대 초중반의 나이에 첫 직장에서 몇 년 동안 돈을 열심히 모으셔가지고 또 부모님의 지원을 좀 받아서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샀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아파트를 가지고 좀 후에 팔고 다시 또 다른 아파트를 사서 그 아파트가 이제 집값이 좀 올라서 독일로 오면서 그게 약 6억, 그러니까 한 42만 유로에 팔았다고 해요. 그래서 42만 유로로 독일에서 독일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나 이렇게 고민하시다가 부동산 투자를 결정을 하시고 지난 7년 동안 공격적인 투자로 현재 10채의 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여기서 느낀 점은 뭐냐면 또 좀 뒤늦게 이렇게 살면서 돈을 어떻게 모으고 또 이걸 어떻게 쓰고 어디에 투자하고 이런 쪽에 좀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. 그전에는 저는 그냥 빚 내지 않고 제가 번 거 안에서 그냥 알뜰하게 살면 그거 된 거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요 근래 들어서 막 이런 가치관들이 많이 변했습니다.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20대 초중반에 이미 자기 집을 사시려고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몇 년에 샀죠. 그리고 그거를 잘 키워서 시드머니가 돼가지고 여기서 지금까지 이제 집에 10채를 소유하게 된 그 모든 근간이 됐죠.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. 어떻게 그런 어린 나이에 벌써 아파트를 구매하고 재테크 그런 어떤 경제적인 관념에 있어서 되게 이렇게 좀 앞서갔느냐 여쭤보니까 친척 중에 은행에 다니는 분들이 몇 분이 있었대요. 그래서 그분들이 영향을 좀 받아서 어려서부터 경제적으로 좀 많이 배웠다고 합니다. 제가 거기서 딱 느낀 게 뭐냐면 유대인들도 어려서부터 부모님한테 그런 거 배우잖아요. 그래서 전 세계에 부자가 많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좀 더 이쪽으로 열린 시각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도 되게 뒤늦게 시작했고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직도 좀 약간 내가 벌어서 내가 하면 되지 라는 분들이 있다면 좀 더 이런 재테크 또 이런 경제적인 거 투자에 있어서 좀 더 열린 시각을 가지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.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분이 42만 유로를 이제 가지고 와서 2013년도에 처음으로 아파트 한 채를 구매를 하셨습니다. 이때는 영주권이 없어서 조금 이제 집값을 많이 내고 대출은 적게 받고 구매를 하고 2014년도에 영주권을 받은 후에 2채를 더 구매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2015년도에 약 4채를 한 번에, 이때는 유로가 약세였고 또 금리도 낮아져서 좋은 조건으로 또 받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4채를 한 방에 구입해서 지금 몇 개죠? 하나, 둘, 4개, 7개죠? 그 다음 2017년도에 또 한 채, 2019년도에 한 채, 2020년도에 한 채 해서 총 10채의 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셨다고 합니다. 여기서 이제 또 궁금한 거, 아마 저랑 다 똑같을 거예요. 그러면 이제 10채에서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,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. 그래서 그분의 대답은 뭐냐면 현재 이 8채에서 월세가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. 하나는 본인이 사시는 주택이고요. 물론 이것도 융자를 껴서 산 거고, 또 하나는 지금 짓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는 총 9채에서 이제 은행으로 상환이 돼야 되는데 이 8채에서만 들어오는 월세 수입이 약 6,500유로라고 합니다. 한 달에요. 그리고 이 6,500유로가 들어오면 은행으로 약 4,700유로를 상환시킨다고 합니다.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이 8채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4,700유로를 갚고 나면 그 돈이 바로 내가 지금 그분이 살고 있는 그 주택에 대한 은행 융자금까지도 포함이 된 거죠. 그러니까 결국 이분은 자기 집은 공짜로 살고 있는 게 되는 거죠. 그러면 6,500유로에서 4,700유로를 은행에 갚고 나면 1,800유로가 남죠? 여기서 100유로 정도는 이 아파트 8채 보험비라고 하고요. 그러면 1,700유로가 순이익으로 이제 남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분은 자신의 월급에서 생활비를 제외하고 또 이 1,700유로를 더하면 한 달에 약 4,500유로 정도를 저축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. 어마어마하죠? 자, 그래서 저의 다음 질문은 그럼 이제 이 10채
한 채는 살고 있고 한 채는 짓고 있고 이 8채를 어떻게 관리하시느냐, 또 노하우가 있느냐, 이게 물어봤습니다. 물어보니까 가장 어려운 거는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, 이것들은 좀 어렵대요. 왜냐면은 세입자가 1년에 몇 번씩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.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. 근데 연식이 얼마 안 된 아파트는 어쩌면 1년에 한 번도 연락 안 올 때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가능하면 연식이 안 된 아파트가 좋다고 하고요. 물론 투자용으로요.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. 이제 그럼 다음 계획은 무엇이냐 했더니 연식이 좀 오래된 아파트들을 좀 정리를 하고 좀 시장성이 좋은 거 5개 정도만 남겨놓고 그 다음 이제 나머지는 부동산 외에 다른 쪽에 이제 투자를 좀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왜냐면 이렇게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시면 금융권에서도 더 좋은 조건으로 또 다른 금융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지금 거의 집중이 됐기 때문에 이걸 좀 빼서 다른 쪽으로 좀 분산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. 참고로 집을 3채 이상 보유하게 되면 많은 세금을 내는 거 아니냐 알고 계신 분도 있는데, 이분한테 그걸 제가 물어보니까 집을 살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가 비용들이 많은데 그 비용들이 세금 환급받는 비용들이 많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지난 한 8년 동안 이분이 집을 계속 순차적으로 샀는데 세금 폭탄을 맞은 것보다는 오히려 돈을 이렇게 많이 돌려받았다고 하셔요.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는 없다고 하십니다. 마지막으로 투자용으로 아파트를 살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하시느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은 연이율 4.5%를 가지고 한다고 합니다. 그 말은 예를 들어서 30만 유로짜리 본용을 구매를 하면 30만 유로에 4.5%면 약 15,000유로 정도 되고요. 그 15,000유로를 또 월로 나누면 약 한 1,300유로가 나옵니다. 그 얘기는 내가 이 아파트를 샀을 때 월세로 한 1,300유로를 받으면 연 4.5% 수익이 나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. 좀 높긴 한데 이분은 그 기준으로 아파트나 이런 부동산을 투자용으로 사신다고 해요. 저도 그걸 딱 보고 느낀 게 그냥 단순하게 뭐 새 아파트고 여기면 좀 잘 나가겠네 이렇게 좀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투자율 또 회수율이 얼마고 이익률이 얼마고 그런 이런 수치적인 것들을 또 접목을 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이거를 내가 투자할까 말까, 그러면 또 주변 시세를 보면은 지금 이 주변 시세가 내 투자의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또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나만의 투자의 기준을 정하고 이 투자를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또 배웠고요. 마지막으로 이 집을 8채를 관리하시면서 또 어떤 팁이 있을까요? 라고 물어보니까 투자용으로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주택보다는 아파트, 그리고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보다는 가능하면 새 아파트. 왜냐하면 주택은 살고 있는 세입자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뭐가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공동으로 관리하잖아요. 그 또 다 하우스 페어 발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종의 돈만 내면 되고 그 관리해주는 사람을 다 하기 때문에 보일러든 뭐든 굳이 내가 항상 가지 않아도 관리가 좀 쉽다는 거죠. 그래서 투자용으로는 주택보다는 아파트, 그리고 아파트 중에서도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보다는 가능하면 새 아파트가 좋다고 합니다. 그 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투자용으로 부동산을 구매하신다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힘든 시기지만 또 여유가 되신다면 투자용으로 부동산을 생각하고 계신가요?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을 산 지가 얼마 안 돼서 당장은 안 되고 저는 이제 한 4년에서 5년 후에 두 번째로 좀 투자용으로 지금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뭐든지 그 첫 시작은 계획이죠. 저도 지금 허무맹랑한 계획을 꿈꾸고 있는데요. 여러분들도 독일에서 우리 같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혹시 여러분들 아직 자가주택이 없으신데 나는 자가부동산을 갖고 싶은데 아파트보다는 주택을 갖고 싶다. 근데 요새 주택값이 너무 많이 올랐죠. 그래서 내가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이 올라가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자가부동산을 갖고 싶은데 주택을 갖고 싶어서 약간 좀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팁은 본움을 먼저 가셔서 구매 가능한 선에서 여러분들이 주택을 가고 싶지만 먼저 본움을 가셔서 자가 본움을 구매를 하시고 거기에 사시면서 그 다음 스텝으로 이 주택으로 다음 스텝을 가면 어떨까, 그런 저의 생각이 있습니다.
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 독일에서 오늘 하루도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 저 구테타쿠리의 시장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항상 해주세요. 안녕히 계세요.